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는 평생 지독한 고독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간절히 사랑받고 싶어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흐의 붓끝을 흔들었던 여인들, 그리고 그 잔인했던 사랑의 기록들. 오늘은 인간 빈센트의 연애사를 들여다봅니다. 네덜란드의 엄격한 개신교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반 고흐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진지하고 조용하며 생각이 깊었습니다. 빈센트는 삼촌의 주선으로 미술품 거래소였던 구필 화랑에서 약 4년간 근무하며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사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런던 지점에 근무할 때 하숙집 딸 외제니에게 반해 난생 처음으로 열렬한 사랑을 느끼죠. 그녀에게 서툴게 고백하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그녀는 차갑게 거절하죠. 첫사랑 외제니에게 거절당한 충격으로 고흐는 종교에 열중하였고 벨기에 가난한 광산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소외된 이들과 고난을 함께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첫사랑에 실패한 빈센트는 벨기에의 광산촌을 거쳐 다시 네덜란드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사촌 누나인 케이 보스였습니다. 당시 케이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던 미망인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슬픔에 잠긴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며 다시 한번 불같은 사랑에 빠져듭니다. 빈센트가 용기를 내어 청혼했을 때 케이가 남긴 대답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로라는 말이었죠. 빈센트는 케이를 만나게 해달라며 타오르는 촛불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애원하였습니다. 내 손이 이 불길을 견디는 시간만큼만 그녀를 보게 해주세요. 이 자학적인 행동은 빈센트의 불안정한 심리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 겪은 처절한 고독과 시련의 상처는 훗날 그가 그린 수많은 그림 속에 깊은 슬픔의 정서로 녹아들게 됩니다. 얼굴을 파묻고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은 술과 담배에 중독된 채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시엔입니다. 케이에게 거절당한 뒤 헤이그로 떠난 빈센트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 시엔을 만납니다. 그녀는 임신부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스케치들은 당시 시엔과 그녀의 아이들을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지독한 가난과 주변의 비난으로 그녀와 결별하게 됩니다. 시엔은 1904년 셀더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고흐가 누에넨에 머물던 시기 옆집에 살던 마르호트로 고흐보다 10살 연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마르호트는 고흐의 예술적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로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보스, 시엔, 마르호트와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면서 고흐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상처를 잊기 위해 더욱 광적으로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그의 초기 걸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의 모태가 되는 수많은 습작을 남겼습니다. 1887년 파리로 온 고흐는 카페 르 탕브랭을 운영하던 아고스티나 세가토리와 짧은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결별 과정에서 고흐는 카페에 전시해 두었던 자신의 그림들을 되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고흐의 화풍이 어두운 네덜란드 시절에서 벗어나 밝고 강렬한 색채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90년) 빈센트가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 오베르시 루우아즈 가셰 박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르그리트는 폴 가셰 박사의 19세 딸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마르그리트의 정숙하고 차분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정원을 산책하며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빈센트가 죽은 후에도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방에 빈센트가 그려준 초상화를 걸어두고 그를 추억하며 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흐의 캔버스 위에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과의 애틋한 만남,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강렬한 색채로 녹아 있습니다. 그녀들은 때로는 고흐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때로는 그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었지만 그 모든 감정은 결국 우리에게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흐는 20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으나 생전에 단 한 점, 아르레 붉은 포도밭만이 주인을 찾아갔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비평가들의 찬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의 영혼은 안식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이 화려한 색채들은 사실 지독한 가난과 고독이라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가장 처절한 불꽃이었습니다.